이번 시국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브리핑 마지막 순서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공동캠퍼스 개교와 재혁신 중심 지역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세종 라이즈 센터 출범으로 우리시 청년 인재 양성이 본격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정부 학종평가에서 특광역시 1위를 기록하며 우리시는 행정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 5대 비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그리고 우리시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한 점이 작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 방향은 세종시의 본질과 핵심 가치에 충실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가 건설된 일에 많은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가진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본질과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지방 재정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고 올해는 재정 혁신을 비롯해 조직, 행정, 민원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 교육과 연구 기능,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동캠퍼스와 라이센터,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연구 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은 만큼 시민의 단결력과 자긍심, 예양심을 향상하기 위한 세종사랑 운동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기획조정실은 국내 환경과 재정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새로운 도전적 상황 속에서 비전을 다해서 세종시 5대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수도 개헌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시는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자 장기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과 함께 국회 및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를 행정수도 논의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 직무실 이전 그리고 국회 완전 이전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는 현재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총 128개의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수도 지위, 국가 주요 기관 설치 법적 근거, 재정 특례 개선,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 등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시가 특화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선도 과제와 미래혁신 도시로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그리고 정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안 발의를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미래 비전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등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선별적인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확보 등 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공공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연초부터 구조조정 TF를 운영해 강력한 재정 주기를 지속적으로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 재검토하고 시 자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시민 호응도가 낮은 시책,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생활 밀착형 시민 불편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는 시민과 기업가 입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발굴해 이를 해소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까지 100개의 시민 불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을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 구상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흑백 정책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 직원 외에 시소속 공공기관 직원까지 참여를 확대해서 그간 한 65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오늘 논의실에서 최종 본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챗GPT와 미드저니 등 로봇 자동화 기술, RPA 등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행정 업무에 적용해서 업무 시간 절감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과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의 인재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시는 2024년도부터 세종연구시 연구기능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기능을 통합해서 가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와 교육, 정책 기능을 높은 보완적 관계로서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능 효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두 기관의 통합을 완료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 캠퍼스 4개의 대학이 개교하고 지역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으로 라이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우수한 교수, 연구진, 학생들이 세종시에 모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충남대 의대가 새롭게 개교를 앞두고 있고 공주대, 충남대의 AI, ICT 대학과 대학원이 착공하는 등 지역 내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즈의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혁신 산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는 행복청과 LH와 협력해서 공동 캠퍼스 운영 및 정주교통 등 재반 여건을 그간 계속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로컬 창업 지원, 청년 문화 생태계 리빙앱 등 청년 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청년이 활동하는 정착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혁신인 혜태운 세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태운 세종은 2024년도 898명이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1350명이 참가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를 비롯해서 AI 양자 보안 등 컨퍼런스 기업 전시회뿐만 아니라 새롭게 초중고 정보보호 캠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이버 보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종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랑운동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시민정신 자본을 확산하고 행정수도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랑운동입니다.
지난 세종시 비축제 사례에서 같이 시민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시민 실천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세종 사랑 운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자발적인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오늘 시민단체와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사랑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주도 토크쇼라든지 아이디어와 사진 공모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세종사랑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할수록 기본을 바로 세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 5대 비전을 하나하나 좀 엮어 나가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는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간략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한정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의 한종국 기자입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 좀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발의가 되면 발의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발의에 대한 그 시기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안을 마련을 했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행정 수도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하는 법에 이제 물론 이제 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법에 행정 수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안에 이제 행재정적인 특례 부분들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종시가 5대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5대 비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과 또는 이제 그 안에 문제가 됐던 행정수도의 격에 맞는 행재정적인 어떤 특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같이 원래는 당초에 작년 말에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한번 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공론화의 어떤 시간을 좀 가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으셨는데 먼저 손 들으셨던 중소벤처경제신문의 정석적인. 예, 중소벤처경제신문 장석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실국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2023년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장군면 금암리에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561억을 들여가지고서 착공이 기반 시설 착공이 시작돼갖고 올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양이 돼 있는지 그거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26년도까지 100개의 시민 불편 과제를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세종시법이 정해지면서 읍면에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에 지금 중저가형 호텔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에 맞는 업태에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 어떤 식으로 그걸 좀 개선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뭐 이제 제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연내에 이제 공사는 마무리가 될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분양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이제 공공기관들하고 계속 얘기를 되고 있고 작년까지 이제 교육청과 얘기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어느 시기에 분양이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건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어떤 광역적인 업무와 기초적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편들, 민원들과 접점에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작은 동네에 있는 민원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작지만 좀 희망하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 발굴하고자 그거를 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없겠지만 재정 소요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계획에 있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교촌 인면 지역에 이런 어떤 허가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규제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우리 법무 담당에서 규제 개혁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법무 담당한테 하실 구체는 없지 않고요. 한번 검토해보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중돌보 이택 부장 다음에 디트뉴스 24 권혜진 기자 순으로 가겠습니다. 이 중돌보 이택 기자입니다. 이제 수년간 계속 되풀이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짧게 명시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전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여성가족부 외에 시에서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하고 총리 직속위원회 그리고 대전이랑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수도권 인형 공공기관 157개 이상 대상 기관 중에서 충남은 40여 개, 대전은 30여 개를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좀 내세우고 있는데 세종은 어떻게 좀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시장님하고 이제 고기동 장관대행님하고 이제 미팅을 좀 가지셨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 교통교부세 누락분 정상화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당면 과제인 2025년도분 상향하는 부분 그리고 연결되어서 구청 설치하는 이 부분은 올해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까지 좀 대응을 해서 좀 구체화해서 진행할 계획이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TF를 가동을 하면서 분기별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다른 시도는 이제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몇 개를 목표로라고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세종시는 또 행정시도로서 또 이런 어떤 관계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든 부처든 이런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담당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그 기관들과 접촉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련 부서별로 계속 업무적인 유대 관계를 해가면서 업무적인 메모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세종시의 장점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기관에 설명도 다니고 있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될 수 있으면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은 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앙행정기관하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어느 특정 부처나 말씀 주신 어느 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아직 특정 위원회나 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없고요. 뭐랄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4대 협의체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번에 고용 장관님하고 지도자 협의 사무처장도 오시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가시적으로 좀 추진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시장님과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후속으로 저희가 특히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관 변경하면서 세종시 이관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가시적으로 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국세가 조정이 되면서 감액이 됐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마무리 추경에 우리 시 부분은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도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구청 설치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뭐 다양한 우리가 교부세를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는 뭐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부세법이나 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또 산정의 산정 방식의 어떤 산식의 개정 뭐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계속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한 100억 이상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는 일부는 좀 감안되고 있지만 이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교부세를 확보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는 못 미치지만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청 설치 말씀은 지금 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구가 하나 있으면 자치구가 하나 더 있으면 광역과 기초에 대한 산정에 같이 반영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교부세가 더 많이 산술적으로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교부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치구를 두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담은 건가요? 근데 그건 아직 근데 일반구, 뭐 행정구 이런 부분은 교부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치구가 되고 그리고 특별법에는 이제 그런 어떤 행정구, 일반구로서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디티뉴스 24 권혜진 기자 질의하신 다음에 프레시안 김기철 기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디티뉴스 24 권예진 기자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일몰이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랑 세종시가 어떤 점을 노력하고 있는지랑요. 6페이지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시설 이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좀 수치가 있나요? 제가 좀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건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홈이나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비용 부담이 국비와 지방 그리고 세종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 부담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개혁에 대한 부분, 재정 효율화 지금 개혁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 효율화 TF를 만들어서 행군님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각 분야별로 이제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 시책 일모제 관련해서는 이것도 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시책들을 좀 우리 시가 이 정도 얘기는 좀 방만하게 추진한 것도 있어서 이 자체 지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책 일몰제를 통해서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정리해 나가자라는 이 계획을 올해 세웠고요. 구체적으로 뭐 타겟이 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뭐 제가 지금서 말씀드릴 수 없고 부서와 실무하고 좀 의견을 좀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거쳐서 그 사업들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프레시안 김미정 국장님. 프레시안 경기처지가 그 구청이 설치되려면 일반적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천안시가 그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천안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했었고요. 당진도 당진군에서 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인구를 늘렸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세종시 인구는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 이제 대학생들, 이제 대학교 캠퍼스들이 생기고 하는데 천안의 사례를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지역에 그 자취하거나 하숙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주소를 그 천안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50만을 넘겨버리면 구청 설치가 더 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역 대학에서 여기 이제 세종에 소재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졸업생들에게 그 지역이 이제 특채를 해가지고 정부 세종청사라든가 세종시에서 특채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세 번째로 뭐 항상 세종시는 문제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올해는 좀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세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세종시 인구는 이제 아마 올해 이제 40만이 될 것으로 좀 올해 상반기에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주소 이전을 통해서 그런 뭐 지자체 그 사례들이 있는데 세종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막 주소 이전하는 뭐 운동을 하자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목표 인구를 50만 뭐 이렇게 세우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뭐 인구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대학생 주소 이전하고 이런 거는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